제가 목요일날 수업한 영상을 저도 모르게 실수로 지우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강의 영상을 좀 다시 찍습니다. 일단 우선 지난 시간에 질문 받았던 내용부터 좀 먼저 살펴보면요. 495번, 497번, 그 다음에 503번, 그 다음에 507번까지 이렇게 문제를 좀 질문을 받았었는데 첫 번째부터 먼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x에 대한 4차 방정식의 근이 모두 실수가 되도록 이라는 조건을 지금 걸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 4차 방정식의 형태를 보니까 보기차식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기차식은 x의 제곱을 t로 치환해서 얘가 이제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a-5 이퀄 0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허근이 발생을 한다 하면 알파랑 베타가 허근이라 가정을 해보자고. 그러면 얘가 허근이니까 이렇게 들어갔을 때 얘를 만족하는 x 또한 허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체크되시겠죠. 그래서 얘가 실수가 일단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실수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2차 방정식에 실근을 가져야 된다 라는 거를 일단 첫 번째로 먼저 두고요. 그 다음에 실근을 갖더라도 만약에 이 값들이 음수가 돼버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제곱은 마이너스 1을 만족하는 해는 허근인 거잖아요. 그래서 음수가 아니라 양수가 나와야 된다. 근데 여기서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0 이상의 양수가 나와야 된다는 걸 체크를 해 두시면 좋겠죠. 그럼 결국 이 문제는 알파랑 베타가 0 이상의 근을 갖도록 설계를 해주면 되니까 근의 분리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판별식을 쓸 겁니다. 그럼 4분의 d 공식을 먼저 좀 쓰면요. 얘는 14-a가 될 거고요. 요게 이제 0 이상이 되어야 된다. 왜냐면 같아도 되잖아. 중근이어도 되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실수이기만 하면 된다고 했으니까요. 자, 그래서 a는 14 이하라는 결과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알파 더하기 베타 또한 0 이상이다 체크를 해두시면 좋겠죠. 그러면 이건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이미 얘가 6인 걸 밝혔으니까 이게 이미 트리비얼하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알파랑 베타를 곱한 값 또한 0 이상이 되어야 된다까지 만족을 시키면 얘는 이제 a-5가 0 이상이어야 되니까 a는 5 이상이다 이렇게 되겠죠. 결론적으로 a는 5랑 14 사이에 있어야 되니까 답은 10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97번 한번 보도록 하죠. 3차당식 p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가랑 나 조건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px는 한 실근과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 허근이 서로 켤레 관계에 있다는 걸 체크를 할 수 있으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허근의 곱이 현재 5라고 나와 있으니까 이 알파랑 알파 바를 곱했을 때 5가 나와야 된다라는 첫 번째 정보를 먼저 얻었습니다. 그 다음 나 조건을 보시면 x에 대한 3차 방정식 이런 형태인데, 자, 우리 이거 2차식 할 때 형태 많이 보셨죠? 그거랑 동일하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2차식은 예를 들어서 fx는 0의 두 실근을 제가 알파랑 베타라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f알파랑 f베타는 0을 만족하기 때문에 이런 관계식이 하나 성립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문제에서는 2x-1은 0에 두 근을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다면 어쨌든 지금 이 관계식을 활용해서 x를 찾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얘를 만족하는 x값을 찾는 게 근의 목적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바꿀게요. 3x-1로. 그러면 x에다가 내가 어떤 값을 대입하면 지금 0이 되어야 되니까 이 식을 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알파가 나올까를 고민을 해보시면 돼요. x에다가는 얼마를 집어넣으면 되냐면 얘가 알파가 되는 x값을 찾으면 되니까 x에다가는 3분의 알파 플러스 1을 대입하면 되는 거죠. 3분의 알파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 이런 식이 나오니까 이게 바로 이 2차 방정식의 두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 3차 방정식 또한 이 3x-1이라고 뒀을 때 한 근이 0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했는데 이 다른 두 허근은 당연히 여기 있는 허근과 연관이 있는 거고 여기 있는 한근 0은 여기 있는 실근과 연관이 있겠죠. 그래서 0을 여기다 대입을 하시면 p-1은 0이라는 값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p-1은 0이었으니까 결국에 px는 0의 한 실근이 x는 마이너스 1이었다는 것까지도 해석이 가능한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했으니까 허근은 이렇게 표기가 되어야 되겠죠. 3분의 알파 플러스 1과 3분의 알파 바 플러스 1로
그러면 요게 이제 두 허근을 가지니까 두 허근의 합은 2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알파 더하기 알파 바라고 하는 녀석은 결국 4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px는 0의 세 근은 하나는 마이너스 1이고요, 하나는 알파고요, 하나는 알파 바라는 걸 찾을 수 있는데, 여기서 알파랑 알파 바에 대한 정보가 다 주어져 있잖아요. 알파 더하기 알파 바는 두 실수 부분의 합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알파는 2 플러스 ai, 알파의 바는 2 마이너스 ai라고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곱하면요 4 플러스 a제곱이고 그게 5가 돼야 되니까 a제곱은 1이 되겠죠. 그래서 a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인데, 플러스 1이든 마이너스 1이든 알파랑 알파바 위치만 바꾸는 거 빼고는 크게 달라지는 거 없으니까 한쪽을 2 플러스 i, 나머지 한쪽을 2 마이너스 i라 잡으면 결국에 세 근을 얻을 수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근각계수의 관계든 아니면 인수정리든 활용하시면 되는데, 제가 인수정리를 좀 활용할게요. 보통 저는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x 플러스 1에다가 자, 여기에 나오는 2차 방정식은 얘랑 얘를 근으로 가져야 되니까 두 근의 합이 아까 4라고 했죠. 마이너스 4x, 두 근의 곱은 5니까 플러스 5는 0이다. 이렇게 하면 식을 좀 더 빠르게 작성할 수 있다라는 것까지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계산은 제가 따로 하지 않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503번입니다. 가조건에서 지금 한 근이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i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한 근은 당연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i라는 걸 찾을 수가 있고요. 자, 지금 2차 방정식은 이 친구랑 공통인 근을 오직 하나만 갖는다. 요게 힌트인데,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죠. 근데 만약에 생각을 해봅시다. 지금 3차 방정식은 허근이 두 개 있잖아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반드시 실근이 만족이 되어야 되는 걸 체크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내가 만약에 허근이 이 방정식과 동일했어. 근데 허근은 반드시 켤레 허근이 붙는단 말이죠. 켤레 복소수가. 그래서 얘랑 세트란 말이야. 그러면 이 친구도 얘를 가져야 되니까 오직 하나 갖는다라는 이 오직의 단어가 틀리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개 갖게 되니까.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걸 깨달으면 돼요. 아, 나머지 한 근을 내가 알파라 잡으면 이 친구의 근도 알파다라고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납득이 되시죠? 자, 그러면 이 알파를 여기다가 대입을 시키면 성립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알파 제곱 플러스 a 알파 마이너스 8은 0이라는 첫 번째 식이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궁금해하는 건 a랑 알파가 둘 다 궁금하니까 a랑 알파가 둘 다 껴져 있는 식을 세어보면 바로 여기 a가 껴져 있죠. 요 a를 쓰려면 세근의 합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2 플러스 알파가 되고요. 그건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a다. 해서 두 번째 식도 나오네요. 자, 그러면 우리는 a 대신에 뭘로 바꿀 수 있냐면 2-알파로 바꿀 수 있으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할게요. 그럼 알파의 제곱 플러스 2-알파 알파 마이너스 8이니까 계산하시면 2알파 마이너스 8은 0이고요. 알파의 값이 4란 걸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는 지금 c를 묻고 있으니까 c는 뭐죠? 세근의 곱을 의미하는 상수항이니까 따라서 세 개를 다 곱했을 때 c 값이 나올 건데, 자, 여기서 좀 중요한 점은 마이너스 c가 나온다는 거,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그것만 좀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07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 개의 양수의 근과 서로 다른 음수의 근을 갖도록. 자, 힌트는 한 개의 양수 근과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수 근을 갖도록 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요 조건을 만족시키는지를 한번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할 건 뭐냐면, 어쨌든 근에 대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인수정리나 인수분해를 통해서 좀 더 식을 3차식이 아니라 1차식 곱하기 2차식 꼴, 혹은 1차식 꼴로 바꿔주는 게 훨씬 계산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먼저 체크할 건데, 여기서 인수정리를 쓰면 되는데, 자, a가 사라져야 돼요. 그러려면 이 a랑 곱해서 어떻게 했을 때 a가 사라지겠어요? 마이너스 1이겠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그럼 나머지 계산해 주시면 식이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이미 x는 마이너스 1에서 한 실근을 갖는, 그 음의 근을 갖는 걸 봤죠. 그럼 여기서 한쪽은 양의 근이 나와야 되고요, 한쪽은 음의 근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까지도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괜찮으시죠? 자, 근데 어쨌든 서로 다른 두
한쪽은 양수가 나와야 되고 한쪽은 음수가 나와야 되니까 그냥 단순하게 이 친구들의 근을 알파 베타라 잡으면 알파 베타는 3분의 a가 되니까 이게 이제 음수면 되겠죠. 왜냐면 양수 음수니까 곱했을 때 음수가 되면 되니까. 자, 그래서 a는 0보다 작아야 돼서 결론적으로 a의 최대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것까지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답은 3번이네요 하면 이제 이 문제 페이크에 딱 정확하게 걸려든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을 고려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네들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것까지는 어느 정도는 알겠는데, 만약에 여기서 마이너스 1이라는 근을 가져버리면 이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중근 가지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음수의 근에 모순이 생겨버리는 거죠. 따라서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0이 되면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3 마이너스 2 더하기 a가 0이 돼선 안 돼서 결론은 a가 마이너스 1이면 안 된다. 그럼 a가 마이너스 1이 아니면서 0보다 작으려면 최대값은 마이너스 2라는 것까지도 살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여기까지는 일단 질문 받았던 거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렸고요. 오늘 할 거는 원래는 지난 시간에 연립방정식까지만 했었는데 연립방정식 그 다음에 부정방정식까지 다 제가 동시에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연립방정식을 푸는 해법이라고 하죠. 연립방정식도 결국에 해기 때문에 이 연립방정식의 해가 x, y 이렇게 순서상으로 나오는데 이 해를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해법이라고 합니다. 이 해법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첫 번째는 대입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가간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립 1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이 가간법으로 많이 문제를 풀었을 거예요. 근데 연립 2차부터는 대입법의 문제 수가 거의 한 90% 정도가 넘을 거고 가간법은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풀이 자체가 좀 난이도가 있는 파트라서, 근데 또 풀이를 제가 또 가르쳐 드리면 또 그것만큼 또 쉽기 때문에 금방 좀 적응할 거라고 보고요. 자, 연립 2차 방정식의 그 형태가 총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1차식은 0꼴, 2차식은 0.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차식은 0, 2차식은 0. 자, 이렇게 하면 연립 2차 방정식이 되는데요. 1차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y를 x에 대해서 바꿔주면 이 연립할 때 대입법과 가간법을 쓰는 이유는 그 미지수가 두 개잖아요. 근데 어쨌든 미지수를 한 개로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미지수를 한 개 줄이는데 연립방정식이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y라는 미지수를 x에 대해서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 2차식에다가 대입해서 정리하면 그냥 x에 관한 2차 방정식만 나오는 거죠. 그럼 그때 그 실근들이 결국 2차 방정식 연립 2차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고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2차식, 2차식 꼴이 나온다 이러면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종류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대입법을 쓰는 방법이랑 두 번째는 이 가간법을 쓰는 방법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대입법을 쓰는 방법이 아니라면 가간법을 쓰는 방법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이 2차식을 봤을 때 과연 인수분해가 되느냐, 인수분해가 되느냐인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요, 뭐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0이다 이러면 얘가 이제 인수분해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3이다 이러면 사실 인수분해가 얘가 되기는 하지만 이 친구를 좌변에 이항을 했을 때 인수분해가 되기가 조금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인수분해 불가능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제 거의 가간법을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괜찮죠? 간단하게 한 가지 예시를 들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 요거는 이제 교재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교재에 있는 내용 제가 한번 가져와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 페이지는 이쪽에 요거부터 먼저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1차식이고 2차식이잖아요. 그래서 1차식, 2차식 꼴은 무조건 대입법으로 가시면 되고 여기서 지금 x랑 y의 개수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냥 n간하면 x는 3-2y 이렇게 두는 게 낫겠죠. 왜냐면 y는이라고 뒀다가 이게 분수꼴이 나와버리면 어쨌든 계산하는 게 조금 힘드니까요. 그래서 x는 둬서 여기다가 연립시키면 x의 제곱 플러스 x 대신이죠. 그래서 3-2y의 제곱 더하기
3-2y y 플러스 y제곱은 3 이렇게 될 거고요. 정리하시면 4y제곱 마이너스 12y 플러스 9 마이너스 2y제곱 플러스 3y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정리합시다. 마이너스 y제곱 사라져서 3y제곱 될 거고요. 마이너스 9y가 남겠죠. 플러스 6은 0일 거고 3을 나눠주시면 y제곱 마이너스 3y 플러스 2는 0이니까 y의 값은 1 또는 y의 값은 2입니다. 그럼 y가 1이라면 x의 값은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1 나올 거고요. y가 2라면 x의 값은 마이너스 1 나와서 최종적인 답은 1,1 또는 마이너스 1,2다라고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482번도 연립 2차 방정식인데 자, 위에 있는 식이 인수분해가 되는 게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얘를 x-y, x 플러스 y는 0꼴로 바꿔주시면 얘가 0 되거나 얘가 0 되는 걸 생각할 수 있죠. 첫 번째 상황은 x랑 y가 같을 때, 두 번째 상황은 x랑 y가 서로 부호가 반대일 때, 그럼 이걸 여기다 이제 대입을 시켜줘요. 그럼 x의 제곱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8은 0이기 때문에 x의 제곱은 4라서 x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그 y 값도 풀마 2가 나와서 정답은 2,2랑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x에다가 마이너스 y를 대입하시면요, x의 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은 8이 될 거고요. 그래서 x의 제곱은 2가 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다. 따라서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와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루트 2가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 계산 괜찮으신 거 맞죠? 자, 그 다음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얘가 인수분해가 되면 대입법을 쓰시면 되고,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이 있으면 쓰시면 되는데, 지금 485번 같은 경우에는 자, 이런 문제니까 그냥 y는 2-x 그냥 이렇게 두시고 풀어도 되고 연립하시면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뭐 그렇게 푸시면 되는데, 자, 이런 형태를 좀 잘 기억하시고, 연립방정식의 세 번째 내용이 대칭식 관련된 내용이에요. 대칭식. 요 대칭식이 무엇이냐면, 요 대칭식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아까 식을 보시면 x 더하기 y는 1이랑 x 더하기 y는 2랑 xy는 뭐 마이너스 3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지금처럼 x랑 y의 위치를 바꿔버리면 y 더하기 x는 2가 되고 yx는 마 3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식과 이 식 변화가 있나요? 전혀 변화가 없죠. 그래서 x랑 y의 위치를 바꿨을 때 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러한 식을 대칭식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대칭식의 해법도 따로 존재하는데요. 자, 바로 뭐냐면 이 x랑 y를 어떤 2차 방정식의 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 이 친구는 근과 계수의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얘네들은 근과 계수의 관계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새롭게 t에 대한 어떤 함수를 가져와서 t제곱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은 0이라고 뒀을 때 이 t에 대한 함수 방정식의 근을 xy라 잡으면 x 더하기 y는 2, xy는 마이너스 3이라는 결과를 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얘를 만족하는 해는 여기서 인수분해가 되니까 결국 t 값은 3 또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찾아냈는데요. 여기서 얘네들의 근이 xy라고 했으니까 이 t 값이 결국 얘가 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x랑 y가 여기가 x가 되면 여기가 y가 되겠고, 여기가 y가 되면 여기가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3,-1 또는 마이너스 1,3이다. 이렇게 두 개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대칭식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의 내용이 연립 방정식의 해법이고요. 이 가감법과 대칭식 사용하는 방법은 제가 이따가 스텝 2에 들어가면서 풀어 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가보시고, 당연히 근데 이런 형태만 나오면 문제가 겁나 쉽겠죠. 대칭식에서도. 근데 이 대칭식이 간혹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형태를 기괴하게 막 이렇게 줘버리는 거죠. 아까도 보시면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형태가 되게 기괴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형태를 보자마자 대칭식이란 걸 떠올려야 돼요. 어떻게? x랑 y 위치를 순간순간 빨리 바꿔가지고 바꿨을 때랑 안 바꿨을 때랑 동일한가를 따져보는 거예요. 근데 엔간하면 이런 형태는 무조건 동일하겠죠. 그래가지고 얘가 대칭식인 걸 찾아내면 요게 대칭식에서 좀 어렵게 나오는 방법인데, 그 방법이 바로 뭐냐면 x 더하기 y를 u로 치환하고 xy를 v로 치환해서 이제 이 친구를 t제곱 마이너스 ut 플러스 v는 0의 두실근 xy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 과정이랑 동일해요. 요 과정이랑. 여기서 얘가 u가 되고 얘가 v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식이 뭐가 될 거냐면 UV는 3이 될 거고요. 이 식이 U제곱에서 2V를 뺀 게 1이다. 요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 V 대신에 V 넘겨서 얘 넘겨가지고 V는 1-2분의 뭐 U제곱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를 여기다 대입시켜서 U에 대한 식을 세우면 얘가 나올 거고 얘가 나오면 얘도 나오겠죠. 그럼 얘네 두 개가 나왔으니까 딱 이런 문제니까 이거는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데 어쨌든 틀만 제대로 잡고 있으면 연산하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부정방정식인데요. 자, 부정방정식의 내용은 이제 교과정 내에 있는 정확한 내용은 아니라서 요거는 이제 하는 방법만 좀 알아두시고 넘어가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내용은 이 부정방정식, 이 부정이란 단어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우리 보통 방정식의 해 같은 거는 하나를 구하거나 지금처럼 연립 같은 경우는 한 쌍을 구하거나 두 쌍을 구하거나 어쨌든 유한계의 해를 갖잖아요. 부정방정식은 무한한 해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얘를 그래프상으로 나타냈을 때 어떤 하나의 그래프를 이루고 있는 뭐 그러한 점들을 모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내용이 되게 어렵죠. 방금 얘기한 거 모르셔도 돼요. 그래서 부정방정식 파트는 무조건 미지수가 만약에 두 개잖아요. 그러면 식이 한 개밖에 안 떠요. 미지수가 두 개면 식이 한 개밖에 안 뜬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미지수가 두 개면 식이 두 개여야 해를 구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 미지수 두 개죠. 식 두 개죠. 구할 수 있어요. 아까 이제 뭐 제가 예제로 보여드렸던 문제들도 미지수 두 개죠. x, y. 식 두 개죠.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부정방정식은 미지수는 두 개인데 식이 한 개거나 미지수는 세 개인데 식이 두 개일 거란 말이에요.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푸냐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정수 조건. 정수라는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 x랑 y가 정수라는 조건이 달려 있거나 아니면 실수 조건. 실수란 말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간혹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이렇게 가셔야 돼요. 정수 조건 같은 경우에는요. 억지로 인수분해를 하는데 제가 이거를 그때 이렇게 표현했죠. 여기에 제가 이번에 지었습니다. 이름을 하이브리드 인수분해를 하면 돼요. 하이브리드 인수분해. 이 하이브리드 인수분해가 뭐냐면 그냥 말 그대로 이거예요. x 더하기 y 더하기 xy는 3이야. 그럼 여기서 이거 인수분해를 하고 싶은데 지금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경우에는 얘를 x를 묶어. 그럼 y 더하기 1이지. y가 있단 말이야. 그럼 얘가 좌변에서 인수분해 되려면 1을 더 해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x 더하기 1, y 더하기 1로 인수분해가 돼서 이거는 4인데 자, 이 하이브리드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이유는 x랑 y를 정수라고 줬기 때문에 얘도 정수고 얘도 정수인 거죠. 정수 곱하기 정수가 4니까 될 수 있는 게 1, 4나 2, 2나 4, 1이나 마1, 마4나 마2, 마2나 마4, 마1이냐 이렇게 총 6가지 유한하게 우리가 뽑아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하이브리드 인수분해라고 할 겁니다. 억지로 인수분해라는 얘기예요. 실수 조건이 나온다면 무조건 이런 형태, 완전 제곱식의 형태를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완전 제곱식의 형태를 찾으셔서 이게 0이다 라고 한다면 얘가 0 되거나 얘가 0 되는 값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는 부정방정식의 해법까지 찾아냈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들을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스텝 2부터 먼저 가도록 합시다. 아까 지금 이때까지 막 이런 거 많이 풀어봤잖아요. 요거는 좀 생략을 요거를 풀어봐야죠. 요거를 생각하면 큰일 날 뻔했네. 자, 연립방정식 해가 요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해를 봤더니 자, 이거는 대입법이냐 가간법이냐. 대입법과 가간법의 큰 차이는 뭐라고? 인수분해가 되냐. 인수분해 됩니까? 안 되는 거 같죠? 인수분해 됩니까? 안 되는 거 같죠? 그럼 인수분해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간법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럼 가간법인가 이 두 개 그냥 빼줄까요? 그건 절대로 안 돼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두 개를 더하게 됐을 때 얘랑 얘가 소거되니까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남아있는 놈들이 미지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미지수를 줄일 수 있을까? 요걸 좀 생각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가간법 풀이를 설명 안 드렸죠. 그래서 간단하게 가간법 풀이를 설명해드리면 무조건 둘 중 하나입니다. 뭐냐면 최고 차항을 빼느냐 가장 차수가 높은 애를 빼느냐 아니면 상수항을 없애느냐로 나누면 돼요. 알겠죠? 반드시 이 둘 중에 하나 풀이법으로 나올 겁니다.
최고창을 빼느냐 상수항을 빼느냐. 자, 그거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시면서 스스로 판단하시면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최고창으로 빼기에는 뭐 마땅하게 뺄 것들은 안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상수항을 없앨 겁니다.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하고 5를 곱하면 2x제곱 마이너스 2xy는 10이 될 거고요. 얘는 5xy 마이너스 5y제곱은 10이 되겠죠. 위의 식과 밑의 식을 빼주면요, 결국 2x제곱 마이너스 7xy 플러스 5y제곱 이퀄 0이 되면서 요게 인수분해가 가능해진 거죠. 그래서 2, 1, 5, 1 마마주면 x는 2분의 5y와 x는 y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올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부터 먼저 할게요. x는 y부터 먼저 가시면 여기서 x 대신에 y를 집어넣으시면 y제곱 마이너스 y제곱은 5는 근데 이거 얼마예요? 0이잖아. 다르잖아요. 그래서 밑에도 집어넣어 봤다. 밑에도 집어넣어 보니까 0은 2 이렇게 나와. 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x랑 y가 같을 때는 해가 발생할 수 없는 거야. 요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지워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x는 2분의 5y를 대입을 해 봤습니다. 그럼 여기가 2분의 5y 제곱 마이너스 y의 제곱이 되고요. 2분의 3y 제곱은 2가 되니까 y의 제곱은 3분의 4. 따라서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죠. 따라서 y가 요렇게니까 x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분의 5다 이렇게 체크가 가능할 겁니다. 자, 근데 근데 지금 여기서 어쨌든 플러스 마이너스가 두 개가 나온 거죠. 그러면 둘 중 하나가 답일 것 같지만 문제에서 요구한 건 알파 베타니까 플러스 플러스를 곱하나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나 어차피 동일하게 플러스 값 나오니까 답은 3분의 10이다. 이렇게 4번이 나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순간 이제 답이 두 개 나서 놀랐는데 막상 대입을 해보면 값은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요런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515번. 자, 515번 문제를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이 식이 일단 두 개를 빼볼까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근데 두 개를 뺐을 때 뭘 할 수 있을까요? 그쵸? 뭔가를 알 수 있는 것들이 안 보인다, 그죠? 그래서 식을 좀 전개를 해봤어요. 자, 그랬더니 이런 게 좀 보여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바꿀게요. 밑에도 그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거죠. 이거 대칭식 구조인데 를 떠올리셔야 돼요. 그럼 대칭식 구조는 제가 x 더하기 y는 u로 치환, xy는 v로 치환하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얘는 u 더하기 v 더하기 2u 더하기 4-a는 0이 될 거고요. 자,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v 마이너스 4u 더하기 16-a는 0이 될 겁니다. 자, 근데 문제 조건에서 이 해가 오직 한 쌍만 존재하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해가 x, y 한 개만 나와야 된다. 요 한 개만 나와야 된다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어차피 얘가 u랑 v에 대한 연립 1차이기 때문에 이걸 만족하는 u, v는 한 개만 나올 거예요. 그럼 빵개 나오면 안 되겠죠. 빵개 나오면 이걸 만족하는 게 없으니까 얘를 만족하는 x, y도 없는 거가 되는 거니까 말이 안 되겠죠. 한 개가 나오겠죠. u랑 v가. 그럼 u랑 v가 하나씩 나왔어. 얘가 1이고 아까 2였어. 그럼 우리 아까 풀었던 거 기억하셔야죠. 요때 어떻게 했어요? 2 나왔고 마3 나왔을 때 계산해보니까 해가 몇 개 나왔어? 2개 나온다는 거야. 대칭식은 두 개를 바꿨을 때도 성립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바꾼 해가 무조건 반드시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은 이 x, y가 한 개 있으면 반드시 y, x도 한 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총 두 개니까 한 개 만들어지는 건 불가능하지 않나? 딱 가능한 상황이 있죠. 느끼셔야 돼요. 뭡니까? 완전 같을 때. 그러니까 x랑 y가 똑같으면 해가 무조건 하나밖에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때요? 해석하기가 좀 어렵지만 그래도 나름 이해는 되시죠? 그러니까 x랑 y가 서로 같을 때 성립한다라는 겁니다. 이 조건은. 그래서 얘를 먼저 계산하기 위해서 양변을 뺐어요. 그러면 6u 마이너스 10인 0이니까 u는 2가 될 거고요. v 값은 2를 여기다 대입을 해주시면 8이니까 a-8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 값이 2라고 했고요. 여기 값이 a-8이라고 했는데 x랑 y가 똑같다며. 그럼 2x가 되고 x는 1, y도 1. 그래서 1 곱하기 1은 1, a는 9 이렇게 답이 나오는 겁니다.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해가 오직 한 쌍이다를 연립방정식에서
이 대칭식 구조에서는 반드시 이 x랑 y가 서로 같아야지만 해가 한 개만 발생할 수 있다라는 점을 쓰시면 돼요. 자, 이것도 괜찮은 문제였죠?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요 문제. 얘네들 다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자, 518번 봅시다. 연립방정식 해 알파 베타에 대해서 알파랑 베타를 더한 게 양수가 되도록 하는, 항상 양수가 되도록 하는 k의 범위를 찾아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연립방정식의 형태를 보니까 이 x랑 y를 위치를 바꿔도 동일한 식이 나오는 거 보니 얘는 대칭식을 활용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대칭식을 푸는 첫 번째 해법은 x 더하기 y를 u라 잡고요. 그 다음에 x, y를 v라 잡아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의미하는 게 결국 x 더하기 y잖아요. 그래서 x 더하기 y가 항상 양수려면 u가 0보다 커야 된다는 조건도 일단 내세울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위의 식을 좀 정리하면 얘는 x 더하기 y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xy가 될 테니까 u제곱 마이너스 2v 플러스 2u는 k가 될 거고요. 자, 여기 있는 식은 x 더하기 y의 제곱에다가 xy를 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u제곱 마이너스 v는 5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대입법을 쓰든 가간법을 쓰든 뭐 상관없는데 저는 가간법을 좀 써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여기다가 양변에 2를 곱해서 계산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u제곱이 있다고 해서 얘 소거시킨다고 해서 v랑 u가 사라지는 게 아니죠. 연립방정식을 풀 때는 기본적인 자세는 미지수를 어떻게 하나 줄일 수 있을까, 이것만 머릿속에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위의 식에서 밑의 식을 빼도록 하죠. 자, 그럼 얘는 u제곱 마이너스 2u 그 다음에 는 10-k가 되는데, 자, 여기서 u에 관한 2차 방정식이 현재 나온 상태죠. 근데 우리는 이 알파랑 베타가 양수가 나와야 돼요. 그럼 알파랑 베타가 양수라는 거는 어쨌든 양의 실수라는 소리잖아요. 양의 실수. 그러면 일단 이 u는 양수가 나와야 되면서 동시에 실수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정식에 실근이 반드시 적어도 하나 존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해석되기로는 얘를 만족하는 실수 u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그러면서 동시에 그러한 u가 양수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얘를 좀 넘기면 u제곱 마이너스 2u 플러스 k 마이너스 10은 0이고요. 이 친구는 어찌됐던 간에 이제 첫 번째 실수가 적어도 하나 존재를 하기 위해서는 요 2차 방정식과 x축이 만나는 걸 좀 살펴봐야 되는데, 요거를 좀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을 거고 여기가 u는 1이겠죠. 그래서 여기가 얼마가 될 거냐면 1을 대입하면 k-11이라는 값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럼 x축은 그것보다 위에 있으면 여기 어딘가 이제 u가 0보다 크다 했으니까 0이 여기쯤 있을 거고 요 범위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교점이 한 개라도 발생하려면 x축이 적어도 이런 데 있으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k-11이라는 게 x축이 지금 0일 때니까 0보다는 크거나 같다, 0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말을 주는 거죠. 아래쪽에 있어야 되니까. 따라서 k의 범위가 11 이하라는 결과를 얻었고요. 두 번째는 u가 양수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서의 근을 u1, u2라고 잡으면 u1, u2의 값은 2가 되고, 자, u1, u2를 더한 거는 2가 되고 u1, u2를 곱한 거는 k-10이 되는데 얘가 0보다 커야 되겠죠, 양수가 되려면. 따라서 k가 10보다 크다가 돼서 정답은 10과 11 사이에 있다라고 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연립방정식의 활용으로 들어갈 건데 저희는 요 520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화장품 회사에서 식물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 A를 추출하기 위해서 세 종류 XYZ를 각각 X, Y, Zg을 총 1kg를 준비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X랑 Y랑 Z를 더하면 1000g이 된다라는 식을 먼저 첫 번째로 찾을 수 있죠. 가조건을 보면 성분 A는 세 종류 식물 XYZ에서 각각 식물의 무게의 1%, 2%, 3%만큼을 추출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이 성분에서 이제 나 조건을 보면 세 종류의 식물에서 성분 A를 모두 추출하면 17g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정보를 줬으니까 X에다가 100분의 1만큼, Y에서는 100분의 2만큼,
Z에서는 100분의 3만큼 하면 이게 성분 추출이죠. 이 성분 추출을 통해서 17g을 얻을 수 있다까지 체크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다조건을 보면 x, y, z의 무게 합은 z 무게의 4배이다. 따라서 x 더하기 y는 결국 4z다라고 체크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요거에 대한 연립 방정식인데 세식이니까 적절하게 잘 정리해서 풀면 되는데, 여기서 x 더하기 y가 4z라 했기 때문에 얘를 먼저 여기다 대입해서 5z라고 하는 게 1000이고 z는 200g이다를 먼저 살펴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x 더하기 y는 800이라는 정보를 찾아냈고 z가 200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6이 되는 거죠. 넘김이 11이라서 양변에 100 곱하면 x 더하기 2y가 1100이다. 이 식과 그 다음에 여기는 이 식을 연립해서 xy까지 구하면 정답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시면 521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값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을은 B 지점에서 A 지점까지 동시에 출발해서 일정한 속력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둘이 만났을 때 값은 8km를 더 걸었고, 또 값과 을이 만나고 난 후 값은 1시간 후에 B 지점에, 을은 4시간 후에 A 지점에 도착했을 때 값의 속력을 x,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를 s라 할 때 x 더하기 s를 구해라 라고 하고 있는 상태죠.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A라고 하고 B라고 하면 현재 값이라고 하는 녀석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이쪽으로 가고 있고요. 을이라는 친구는 B에서부터 A로 지금 향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그 거리가 Skm라는 것까지 체크가 되실 거고요. 어쨌든 값의 속력을 X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을의 속력은 지금 현재 모르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을의 속력을 Y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씩 해볼게요. 둘이 만났을 때 값은 을보다 8km를 더 걸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값이 한 여기만큼 왔고 을이 여기쯤 왔으니까 요거랑 요거를 더 했는데, 자, 여기를 진짜 가볍게 S'이라 잡으면 얘는 S'에서 8km를 더 갔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면 S가 되어야 되겠죠. 자, 일단 첫 번째 식은 그렇게 세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제가 S'이라 할 거고, 그럼 여기가 S' 빼기 8이 되겠죠. 첫 번째 식은 2S' 빼기 8이라고 하는 게 S다 라는 걸 첫 번째로 얻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값과 을이 만나고 난 후 값은 1시간 후에 이제 B 지점에 도착했고, 을은 4시간 후에 A 지점에 도착을 했으니까 이 값이라는 녀석은 1시간 뒤에 S'-8만큼 간 거죠. 자, 그러면 그 거리는 걸린 시간 곱하기 속력이잖아요. 그래서 속력이 지금 현재 값이 x라는 걸 아니까 x 곱하기 1이라고 하는 게 S'-8이라는 걸 준 거고요. 두 번째 식은 y 곱하기 자, 몇 시간 지났죠? 4시간 후니까 4를 곱한 게 S'이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식을 좀 다시 정리를 해보면 S'과 S에 대한 식 하나 나오고 x S', y S'이니까 어찌됐든 간에 지금 식의 개수랑 이게 다 맞아 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무리 식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식도 있네요. 값이 둘이 만났을 때니까 걸린 시간이 동일하겠죠. 그래서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값 x분의 S' 하면 값이 S'만큼 간 그 시간을 구할 수가 있겠죠. S'만큼 간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x분의 S'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을은 y분의 S'-8이 되겠죠. 요거까지 식을 세워줘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네들을 연립하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하나씩 해보면 일단 y를 4분의 1 S'이라고 바꿀게요. S는 S'-8이겠죠. 여기다가 딱 대입을 하면 이쁠 것 같아요. 그래서 좌변식은 S'-8분의 S'이 될 거고, 자, 우변 같은 경우에는 4분의 1 S'분의 S'-8 이게 되겠죠. 자, 그럼 계산해주면 S'-8의 전체 제곱은 4분의 S'의 제곱 이렇게 될 거니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분의 3 S'의 제곱 마이너스, 자, 얘는 이제 16 S' 플러스 64는 0이 되겠죠.
따라서 3S'의 제곱 마이너스 64S' 더하기 256 이퀄 0이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거 계산을 하기가 조금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 계산 한번 해볼게요. 3, 1 뭘 주면 될까? 16, 16이면 딱 되겠는데요. 그러면 이게 48이고 16이니까 두 개 더하면 64가 나오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S'이라고 하는 거는 16이거나 S'은 3분의 16km다 라는 게 현재 나온 상태입니다. 자, 근데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16이라면 얘가 16이 되고 얘가 8이 되는 거죠. 그쵸? 그럼 24니까 뭔가 맞아 떨어지는데 얘는 얼마예요? 5점 얼마죠. 그러니까 5점 얼마 같고 마이너스 3점 얼마 같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녀석이 모순인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S'이 16이란 걸 찾았으니까 여기가 16이면 Y는 4가 될 거고요. 여기가 16이면 X는 8이겠죠. 그래서 답은 8일 거고 S라고 하는 거는 이 16을 여기다 대입하면 32니까 24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개 더하시면 32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식이 조금 복잡하고 미지수도 많은데 천천히 하란 대로만 계산하면 되고 그래서 이 거속시 문제는 사실 잘 출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번쯤만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23번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합시다. 제가 부정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두 가지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정수 조건이 걸려있는 경우, 두 번째는 실수 조건이 걸려있는 경우인데 지금 문제를 보시면 정수 조건만 지금 다 걸려있는 상태라서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실수 조건이 걸려있는 경우가 잠깐만요. 여긴 없네요. 조금 아쉽지만 그 부분은 나중에 제가 따로 뭐 학습지나 테스트지에서 출제를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이 정수 부분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정수 부분을 풀 때 지금처럼 2차 방정식이 나오면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근각예수의 관계를 활용한다, 근해 공식을 활용한다. 근해 공식을 활용하기 전에 근각예수의 관계를 먼저 좀 살펴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알파랑 베타를 곱한 게 2m 플러스 3이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식을 그냥 더할 거예요. 그냥 더하지 말고 어쨌든 알파랑 베타는 정수라는 게 주어져 있는데 m은 실수잖아요. 그래서 얘는 찾기가 힘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m을 소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좀 더 편하겠죠.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할 겁니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2m 더하기 2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식을 정리를 두 개를 더하게 되면 2알파 더하기 2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는 5다라는 결과를 얻었죠. 자, 그럼 여기서 알파로 묶을게요. 그러면 2 베타 더하기 2가 될 거고, 그럼 여기서 2로 묶으면 베타가 돼야 되니까 하이브리드 인수분해에 대해서 2가 될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2베타에서 단순하게 4가 추가된 거니까 우변은 9가 될 겁니다. 따라서 알파 더하기 2랑 베타 더하기 2로 인수분해가 가능하고 얘가 9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알파 베타가 둘 다 정수라고 했으니까 될 수 있는 거는 1, 9 3, 3, 9,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하나씩 좀 가볼게요. 자, 알파가 1이면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2가 1이면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7이면 되겠죠. 3이면 얘가 1이면 되겠고 얘는 1이면 되겠죠. 9면 7이고 되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되려면 마이너스 3 그다음 마이너스 9가 되려면 마이너스 11 얘는 마이너스 3 되려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3이 되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m이 될 수 있는 거는 알파랑 베타를 두 개를 이렇게 할게요. 여기서 이제 m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m 더하기 1이니까 그 점을 참고하면 6은 마이너스 m 더하기 1이니까 m 값은 마이너스 5가 될 거고요. 2는 마이너스 m 더하기 1이니까 m 값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동일하겠죠. 얘는 어차피 얘랑 동일할 거니까 그냥 넘기고요.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14는 마이너스 m 더하기 1이니까 넘기면 m 값은 15겠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올려면 마이너스 10이니까 그거는 마이너스 m 더하기 1이라서 m은 11이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따라서 얘네들 다 더해주면 26 빼기 6이니까 답은 20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문제들도 마찬가지니까 한번 접근해 보시고 요게 이제 정수가 아니라 실수가 나왔을 때 약간 요런 느낌의 뉘앙스를 띄어서 제가 요거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형태 보자마자 뭐 하셔야 될까요? 그쵸, 당연히 완전 제곱식꼴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x-1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 하시면 1 줬고 4 줬으니까 1 줬고 4 줬잖아요. 그러면 빼기 13이 되겠죠? 는 0이니까 넘기면 이거는 13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쨌든 정수라고 했으니까 얘도 정수, 얘도 정수면 제곱을 하면 자연수가 되겠죠. 자연수 2개 더해서 제곱수 2개 더해서 14가 되는 케이스는 4, 9, 9, 4 요거밖에 없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요게 이제 4인 경우에는 x가 될 수 있는 게 여기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면 되잖아요. 그래서 3도 되고 마이너스 1도 되겠죠. 그럼 그때 y 값은 얘가 3이면 되니까 1도 되고 얼마도 됩니까? 마이너스 5도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되는 상황이라면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3이면 되니까 x가 될 수 있는 게 4가 되거나 마이너스 3이려면 마이너스 2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얘는 y가 얘가 그러면 2가 되어야 되니까 0이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4면 되겠죠. 그래서 곱해서 최대가 될 때는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4를 곱한 8일 때가 최대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런 뉘앙스의 문제고요. 마지막 526번도 난이도가 조금 어려워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얘가 서로 다른 세 정수를 근으로 갖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서로 다른 세 정수의 근. 자, 요게 어쨌든 힌트가 되겠죠. 절대값 A가 32하고 절대값 B가 32하를 만족하는 A랑 B의 순서쌍의 개수를 찾아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자, 일단 먼저 봐야 될 것 중 하나가 얘가 인수분해가 되는지부터 먼저 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인수정리를 활용을 해볼 건데 3차 방정식이니까 인수정리를 해볼 건데 지금 뭔가 되게 인수정리가 하기 힘들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이게 기준을 A가 너무 많으니까 B를 기준을 잡으면 4bx-2bx 제곱이거든요. 그럼 x에다가 얼마를 넣으면 얘네들이 사라지냐면 2를 대입하면 딱 88로 사라져요. 그래서 x에다 2를 대입해보면 8a 마이너스 8b 플러스 8a 플러스 8b 마이너스 16a니까 이거 성립돼버린다. 그러니까 얘는 x-2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럼 x-2에 ax 제곱 플러스 2배의 a-bx 플러스 8a 이퀄 0이 될 거고요. 그러면 얘가 지금 x는 2에서 근을 가지니까 지금 이 친구도 똑같이 정수근을 갖도록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맞나요? 자,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점은 서로 다른이란 말을 줬기 때문에 얘가 일단 판별식 써서 0보다 커야 된다는 조건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부터 먼저 쓸게요. 그럼 판별식 4분의 d는 a-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8a 제곱이 될 거고, 요거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거 어차피 합차 공식이잖아요. 그렇죠? 합차잖아요. 합차이기 때문에 그냥 뭐 정리할게요. 그냥 합차지만 뭐 어쩌라고. 7a 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 제곱이 0보다 커야 된다. 근데 지금 당장에는 뭔가 쓸 수가 없으니까 살짝 오른쪽 옆에다가 잠깐 띄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제 판별식이라는 것만 조금 표시를 해놓고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2를 대입하면 또 0이 되면 안 되겠죠. 2를 대입하면 4a 플러스 4a 마이너스 4b 더하기 8a니까 이게 16a 마이너스 4b가 0이 되면 안 돼서 b랑 a의 관계가 이런 이제 2배의 관계가 4배의 관계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도 좀 적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b는 4a가 안 된다. 이렇게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정수. 얘네들이 정수니까 또 그걸 근각의 관계를 이용해서 정리를 하면 되는데, 이 두 근의 곱이 하필 뭐냐면 a분의 8a라서 8이 돼버리죠. 두 근의 곱이 8이 된다는 거는 얘가 기준이 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서로 다른 세 정수근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얘가 될 수 있는 게 1, 8, 2, 4, 4, 2, 8,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여기서 알파 이미 x는 2라는 게 나왔으니까 2가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2 지우고 여기도 지울 수가 있죠. 그럼 남아있는 녀석들 중에서 만족하는 것들을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A랑 B의 범위가 나와 있으니까 얘를 만족하는 A와 B까지 한번 찾아보시면 좀 편하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그 두 근의 합을 보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A분의 마이너스 2A 플러스 2B가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 플러스 a분의 2b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요 친구도 당연히 정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a와 b는 서로 약수 관계 있으면 되고 b의 약수에 a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b의 약수 8이라는 녀석의 약수는 1. 그러니까 얘가 성립되고요. 일단 1차적으로 얘가 1이고 얘가 8이니까 이게 당연히 안 되겠죠. 얘도 안 됩니다. 얘도 당연히 얘는 되겠죠. 마이너스 8이니까 요거 될 거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면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2, 뭐 당연히 되는 소리겠죠. 요거는 또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거 되죠. 이 위에 있는 2 곱한 것 때문에 얘도 되겠죠. 얘도 됩니다. 따라서 될 수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5개가 일단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계산해 보죠. A 알파에 미안합니다. 오케이. 죄송해요. 제가 조금 실수를 해버렸네요. 그게 아니죠. 지금 제가 A랑 B에다 대입했는데 우리가 지금 방금 구한 건 알파 베타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상황 알파가 1이고 베타가 8이면 9가 되는 거죠. 자, 그럼 9는 마이너스 2 더하기 a분의 2b가 될 거고요. 넘기면 11이 될 겁니다. 따라서 a분의 2b가 11이다. 요걸 만족을 시키는 녀석들을 찾아보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2b는 11a다. 이렇게 잡고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쨌든 a랑 b도 지금 정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네들도 정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라는 녀석은 11을 곱하고 있기 때문에 이 b라는 녀석이 11의 배수가 되어야 돼요. 동시에 b라는 녀석은 2를 곱하고 있기 때문에 a는 2의 배수가 되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를 만족시키게끔 제가 설정을 좀 해보면 b는 11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a는 2가 되겠죠. b가 만약에 22라고 한다면 얘가 44가 되니까 얘는 4면 되겠죠. 얘가 만약에 33이면 이게 30을 넘어버니까 안 되니까 끝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또 마이너스 11이 될 수도 있죠. 그럼 마이너스 22가 되니까 얘 마이너스 2가 돼도 되겠죠. 마이너스 22면 마이너스 4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되고, 두 번째 8과 1도 더하면 9니까 어차피 동일할 거라서 얘는 무시해도 되고, 얘도 마찬가지로 얘 계산하면 얘도 무시해도 되고, 얘 계산하면 얘도 무시하면 되겠죠. 그래서 답을 그렇게 다 계산을 해주시면 총 42개가 나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진행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텝 3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스텝 3는 지금 과제에 드린 내용만 해설을 한번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527번부터 제가 해설을 먼저 해드릴게요. 자, 4차 방정식이 보이고요. 지금 대칭식인가 하고 봤더니 대칭식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가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10 이하의 정수 K의 개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4차 방정식의 해석을 먼저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가 최고 차이 개수가 1이기 때문에 상수항을 통해서 인수정리가 되는 어떤 값들을 찾을 수 있는데 K제곱의 약수들을 좀 생각하면 돼요. 그럼 1 같은 애들 되나? 딱 봐도 안 되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플러스 k가 되고,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k제곱, 이게 사라지죠. 따라서 다 사라지니까 얘는 일단 x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x 플러스 1로도 인수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실제로 k도 대입해 보시면 k 사라지고 k 3승 요거 사라지고 k제곱 사라져서 k도 돼요. 그래서 x-k까지 인수분해 되는 걸 볼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 남아있는 녀석은 요겁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인수 정리를 이렇게 이용해서 얘를 식을 깔끔하게 바꿔주는 거죠. 그럼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지려면 이미 여기서 마이너스 1을 갖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 1을 가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 또는 k가 나오는데 이 k가 일단은 마이너스 1이 아니다라는 조건이 걸려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얘가 0 되는 값도 찾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도 얘가 판별식을 쓰면 되겠죠. 판별식이 0보다 크다를 쓰면 되니까 판별식을 쓰시면 1 플러스 4k 이렇게 되겠죠. 그게 0보다 커야 되니까 k는 뭐보다 커야 되냐면 마이너스 4분의 1보다는 커야 된다, 이 얘기를 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0 되면 안 되고 k를 대입했을 때도 0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k를 마이너스 1을 먼저 대입하면 또 안 되는 상황이죠. 2-k가 0이 되면 안 돼서 k는 2가 되면 안 됩니다. 세 번째 k를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얘는 k제곱 마이너스 2k가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k는 0이 돼서도 안 되고 2가 돼서도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나왔죠. 얘보다 크다 했으니까 일단 0, 1, 2, 3, 4, 5, 6인데 여기서 0은 안 되고 2도 안 되니까 될 수 있는 게 1,
3, 4, 5, 6, 7, 8, 9, 10이니까 자 개수를 다 세주게 되면 3, 6, 8, 9 9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크게 어렵진 않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28번입니다. 자, 요거는 별표 진짜 왕별. 요거는 시험 문제도 출제될 가능성이 큰 문제인데,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 좌변의 식과 우변의 식 꼴을 보면 마치 여기다가 K를 대입한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제가 임의로 fx라고 정의를 한다면 이 친구는 fk가 되는 거죠. 따라서 fx랑 fk가 중근을 갖는 이 경우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중근을 갖는 경우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는 이것도 좀 빡세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떤 얘기를 좀 해주고 싶냐면 일단 가볍게만 들으세요. 이거를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요 문제를 또 풀 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론적으로만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일단 요 fx의 그래프가 실제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3차 함수거든요. 그 다음에 이 fk가 뭐냐면 뭐 여기서 제가 만약에 여기가 k잖아요. 그럼 fk는 여기 y 값이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잡으면 이게 y는 fk예요. 그때 이제 이렇게 만나버리면 이건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게 되는 상황이겠죠. 근데 중근을 갖는다는 말은 딱 k가 어디 있어라는 말이냐면 여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있을 때 얘가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여기 있을 때는 k가 이렇게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 상황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 k 값들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놈의 극대극소를 찾아버리면 이제 극대극소가 미적분 1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때 극대극소를 구해버리면 답이 이렇게 뿅 하면서 튀어나올 건데 자 우리는 아직 배우진 않았으니까 좀 안타까운 상태로 정석적인 풀이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형태들을 어쨌든 간에 K를 대입했을 때 이게 성립되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얘를 넘깁니다. 다. 그러면 x 마이너스 요게 이제 x의 3승 마이너스 2x의 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k 3승 마이너스 2k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k구나. 마이너스 k 플러스겠죠? 는 0이 될 거라서 요게 k의 x 마이너스 k로 인수를 뺄 수가 있어요. 그럼 인수로 빼면 x 마이너스 k에 x의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2의 x 자 그 다음에 플러스 k 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겁니다. 요거는 0이겠죠. 그럼 일단 하나는 근이 나왔어요. x는 k에서 근이 나왔다는 걸 체크할 수 있고 그럼 요 문제는 많이 봤던 거죠. 얘가 첫 번째 케이스 얘가 중근을 갖거나 두 번째 여기서 x는 k에 근이 하나가 더 튀어나오거나 그래서 첫 번째부터 먼저 보시면 k-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k 제곱 플러스 8k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3k 제곱 플러스 4k 그 다음에 플러스 4니까 사라져서 이거는 0일 겁니다. 그래서 k를 만족시키는 거는 0과 3분의 4가 나올 거예요. 두 번째 상황은 k를 대입했을 때 0 되는 거죠. k 대입하면 얘가 이제 k 제곱 되고요. 플러스 k 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k 제곱 마이너스 2k 더하기 k의 제곱 마이너스 2k 더하기 1은 될 거고 3k 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1은 0이라서 3, 1, 1, 1 주면 k가 3분의 1이거나 1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얘네들 다 더하면 정답이겠죠? 다 더하시면 3분의 8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분의 8. 자, 그 다음에 이제 529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요거의 한실근과 두허근. 자, 한실근과 두허근 요거를 갖는다. 자, 한실근과 두허근. 허근인데 알파랑 2분의 알파 제곱이죠. 바로 체크하셔야 돼요. 허근은 무조건 켤레다. 켤레는 무조건 켤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서로 켤레를 갖는다라는 정보를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좀 잡을 거냐면 그냥 뭐 알파를 뭐 예를 들어서 A는 있고 하니까 P 플러스 QI 이런 식으로 잡아서 요렇게 계산을 해도 되고요. 그러면 알파 바라고 하는 게 P 마이너스 QI인데 그 친구가 지금 2분의 알파 제곱이랑 동일하니까 그렇게 일단 활용을 하셔도 나쁘지는 않겠죠. 이게 제일 내가 봤을 땐 무난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2분의
위에가 p제곱 마이너스 q제곱 플러스 2pqi가 될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계산을 하면 이 p라는 양반 실수 부분이 2분의 p제곱 마이너스 q제곱과 동일할 거고요. 두 번째 마이너스 q라고 하는 이 허수 부분이 pq랑 동일할 겁니다. 그러면 q라는 녀석이 없어지면 안 돼요. 0이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q가 0이 되는 순간 실수가 되니까 두 허근이란 말이 모순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0이 아니니까 약분을 시켜주면 결국 p라는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찾아낸 거고요.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은 2분의 1 마이너스 q제곱이라 얘 넘기면 마이너스 2 q제곱은 3이라는 것까지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q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인데 여기서 실제로 얘네들이 서로 켤레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상관이 없다. 따라서 허근은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i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지금 세근의 곱이 세근의 곱 알파 베타 감마가 2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요거랑 요거 곱하시면 1에서 3을 더한 거니까 4가 되겠죠. 곱하기 어떤 이제 실근 알파라고 잡으면 이 알파라는 값이 이 알파라고 잡기엔 좀 그렇겠다. 뭐 하여튼 잡아버리면 k라고 할까요? k는 2분의 1이 될 거고 요게 하나의 실근이겠죠. 그러면 두 허근과 실근까지 다 찾았으니까 근각계수의 관계 이용해서 a랑 b를 찾아주시면 될 겁니다. 요것도 문제 꽤 괜찮았으니까 한번 짚고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 fn 요거를 보시면 얘는 서로 다른 허근 그러니까 요거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잡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를 활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형태가 나와 있다를 써야 되는데 어쨌든 주기가 3인 건 알죠? 그래서 얘가 반복되는 형태를 띠고 있을 거고 여기만 잘 해석하시면 돼요. 알겠죠? 3을 집어넣어라 했으니까 여기가 3 들어가니까 딱 이 상황까지죠. 그럼 얘네들 다 더하라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오메가의 3승이 1인 건 다들 아시죠? 그래서 기억해서 얘는 오메가 분의 1 더하기 오메가 제곱 분의 1 더하기 1인데 얘는 오메가 제곱을 묶어버리면 위에가 오메가 더하기 1이 되고 더하기 1인데 여기서 이제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더하기 1이 0인 걸 아니까 오메가 더하기 1 대신에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바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 더하기 1 돼서 0이다. 기억이 맞는 거죠. 니은을 가시면 이제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3k-2 요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3k-2를 3으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이제 k가 될 거고 그럼 3k가 되고 마이너스 2겠죠. 더하기 1을 하면 3 마이너스 1을 해야죠. 마이너스 1을 하면 마이너스 3이니까 두 개 빼주면 1이 돼서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집단들이에요. 다시 적을게요. 3으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집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오메가 분의 1, 오메가 제곱분의 1, 오메가 3승분의 1, 오메가 4승분의 1 쭉쭉쭉 가서 오메가 7승분의 1 쭉쭉쭉 가서 오메가 10승분의 1 이런 애들이란 거예요. 실제로 1승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니까 얘를 뜻하는 거고요. 4도 3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1이고 7도 10도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집단들이죠. 그러니까 자연수 K에 대해서 얘가 만족을 시키려면 내가 여기까지 끊었을 때 여기까지 끊었을 때 여기까지 끊었을 때 여기까지 끊었을 때 값이 어떻게 되느냐를 묻고자 하는 건데 자 어차피 1승을 보면 오메가 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만 남으니까 이 오메가 분의 1과 1이 같다라고 볼 수 있나? 그럼 같으려면 오메가 1인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 틀렸다는 거야. 어차피 오메가 4승분의 1까지 합은 얘네들이 0이란 걸 기억해서 밝혔기 때문에 얘도 그냥 오메가 분의 1이에요. 얘도 오메가 분의 1이에요. 얘도 오메가 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1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틀린 사실인 거죠. 니은을 보시면 fn 제곱에서 fn을 더했을 때 0이 되는 모든 두 자리 자연수는 30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이걸 어떻게 푸느냐가 이 문제의 핵심이 되는 거겠죠. 근데 니은에서 저걸 왜 줬을까요? 써먹으라고 준 거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핵심은 3으로 나눈 나머지의 숫자가 1일 때랑 2일 때랑 3일 때를 나눠서 한번 풀어보라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디귿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스텝 3인 것 같아요. 그래서 디귿을 어떻게 좀 나열을 좀 할 거냐면 어차피 우리는 뭐만 보면 돼요. 주기가 3이라고 했으니까 1일 때랑 2일 때랑 3일 때만 딱 살펴보면 값들이 어떻게 적용이 될지가 딱 보인다는 거죠. 어차피 그 다음부터는 반복될 값들이니까. 그래서 f에다가 1 대입합니다. 그러면 얘는 f1의 제곱이니까 오메가 제곱분의 1이겠죠. 더하기 얘는 오메가 분의 1이겠죠. 그게 이제 0의
을 만족시키냐인데 이거 당연히 0 안 되죠. 왜냐면 요거는 아까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절대 0이 될 수 없죠. 1일 때가 안 돼요. 그럼 2일 때는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1까지의 전체 제곱 더하기 오메가 분의 1 더하기 오메가 제곱분의 1까지 그게 이제 0이 되는 건데 얘가 아까 얼마였어요? 마이너스 1이었잖아. 얘도 얼마?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에서 마이너스니까 0 되는 거 찾았어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개가 되는 걸 찾으면 돼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집단들을 찾아주면 된다는 거죠. 괜찮나요? 그러면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럼 n이 될 수 있는 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2인 녀석은 11 그쵸? 두 자리 자연수 중에 3씩 더하면 되니까 14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죠. 자, 두 자리라고 했으니까 99가 3의 배수잖아요. 그러면 그것보다 한 칸 낮춘 98까지가 되겠죠. 맞나요? 그래서 이거에 이제 개수를 찾아주면 되는데 자, 요거는 몫이 얼마냐면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몫이 3입니다. 얘는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32가 되겠죠. 그래서 3에서부터 32까지 개수를 세주면 29에서 1 더하니까 30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n이 3일 때도 한번 볼까요? 3의 배수. 그럼 3까지 가면 이거 얼마예요? 0이죠. 이거 얼마예요? 0이죠. 3의 배수일 때도 성립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3의 배수는 어떻게 됩니까? 12부터 시작해서 99까지니까 이것도 30개가 나와서 총 몇 개입니까? 60개라서 얘는 틀렸어요. 따라서 답은 기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가우스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533번 봅시다. 함수 fx 그래프랑 2x 더하기 1이 지금 뭐 한대요? 접한다라는 문구를 던져줬죠. 자,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찾아보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문제 꼴을 보니까 정말 풀기 싫게 생겼네요. 그래서 이거 어차피 뭔가 반복되는 형태 같으니까 우리 반복될 때 어떻게 하자고 했어? 치환하기로 했지. 대신에 조금 가볍게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 나중에 조금 잘 생각하면 되니까 치환을 먼저 해보자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t3승 마이너스 2t제곱 마이너스 5t 더하기 6은 0인데 자, 이게 인수분해가 될까를 고민을 해보자고요. 근데 얘가 1 대입하면 딱 성립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t-1에 t제곱 마이너스 t에 마이너스 6이니까 어머나 이거 또 되네. t-1에 t-3에 t 플러스 2는 0이니까 결론적으로 t가 1, 5r, t는 3, 5r, t는 마이너스 2일 때 근을 갖는 거죠.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지금 이 실근의 개수의 뜻은 x의 개수를 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t를 다시 x에 대해서 바꿔줘야 되죠. 그래서 fx 마이너스 2x는 1이니까 넘겨서 fx는 2x 플러스 1 이렇게 할게요. 얘는 뭐겠어요? fx 마이너스 2x니까 fx 2x 더하기 3 이렇게 될 거고 fx는 2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될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2차 함수가 지금 주어진 조건이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2x 더하기 1과 접한다. 접한다 했으니까 얘를 만족시키는 실근은 몇 개?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걸 체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이 친구랑 이 친구 일대를 비교를 해보면 되는데 다행히도 얘는 여기서 이만큼 추가됐고 얘는 이만큼 빠진 어떤 직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제가 fx의 그래프를 모르니까 임의로 이렇게 잡아버리면 2x 플러스 1이 요거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쵸?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x 플러스 3은 당연히 그것보다 위쪽에 있을 테니까 몇 개를 갖습니까? 2개를 가질 거고요. 2x 마이너스 1은 그것보다 작을 테니까 몇 개를 갖습니까? 0개를 갖겠죠. 그러면 선생님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일 때는요? 오케이, 음수일 때도 해보시면 자, 접선의 기울기 기울기가 2여야 되니까 요게 2x 플러스 1이 되겠고 2x 플러스 3은 갑자기 몇 개가 됩니까? 빵개가 되는 거죠. 빵개. 근데 2x 마이너스 1에서 무조건 몇 개? 2개를 가지니까 결국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이게 케이스마다 뭔가 그 각각의 그 개수는 달라지지만 결국 합쳤을 때 개수는 몇 개로 고정? 3개로 고정돼 있다라는 걸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도 문제가 굉장히 괜찮으니까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는 이제 보기차식에 대한 얘기죠. 보기차식. 같이 가봅시다. 자, 보기차식이 있는 형태예요. 그럼 이게 인수분해가 될까를 먼저 일단 고민을 좀 해보실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얘가 인수분해가 되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인수분해를 시켜봤다. 이렇게 시키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얘가 마이너스 2a 더하기 2잖아요. 뭔가 맞춰질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 마이너스를 줘버리면 돼요. 그래서 얘가 x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랑 x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는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제 이거에 대한 실근은 x의 제곱 이퀄 a-4 또는 x의 제곱 이퀄 a 플러스 2라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기억을 먼저 보시면 실근과 허근을 모두 가질 때래요. 그러면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실근을 가지면 여기선 허근을 가져라 그 얘긴데 얘가 크니까 얘가 크니까 일단 얘가 더 크겠죠. 그래서 얘가 양수가 되면 되고 얘가 음수가 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이제 모든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4면 모든 허근의 곱은 2다 이렇게 나와 있죠. 모든 실근의 곱이 마이너스 4라는 거는 2랑 마이너스 2가 나왔다는 소리잖아요.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4. 왜냐하면 무조건 합차잖아. 합차 형태란 말이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가 4가 되면 돼. 그쵸? 그럼 얘가 4가 되려면 a가 얼마면 돼요? 2면 되겠죠? a가 2면 x의 제곱은 마이너스 2를 만족하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개 곱한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2가 아니죠. 플러스 루트 2i랑 마이너스 루트 2i 곱하면 마이너스 2i 제곱이니까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이 맞습니다. 문제 약간 느낌이 좀 감이 오시나요? 자, 니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자 별표 칩시다. 3개가 되래.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개수가 3개면 4차에서 허근은 2개씩이잖아. 그럼 3개를 실근 가져버리면 1개의 허근은 발생될 수가 없어. 그 말은 1개가 중근이라는 소리야. 중근은 어디서 발생하겠어? 그러니까 이거니까 0일 때 딱 발생한다고. 중근은 이해됐어요? 양수가 되면 얘네들이 양수가 되면 얘를 만족하는 게 풀마 루트니까 실근 2개 생기거나 얘가 음수면 풀마 루트 몇 i가 되니까 두 허근이 생기잖아. 그럼 1개만 생기려면 0이면 되겠지. 그쵸? 근데 서로 다른 실근이 3개라면 나머지 2개는 서로 달라야 되니까 한쪽은 양수가 나와야 되고 한쪽은 0이 나와야 되니까 얘가 0 나오고 얘가 양수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a는 4면 되겠네. 그럼 4면 얘가 6이니까 만족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a의 개수는 1개이다가 맞는 소리입니다. 하나밖에 안 나오죠. a가 0, a가 4일 때 하나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정수인근을 갖도록 하는 정수인근 그러면 이건 뭐겠습니까? 그쵸? 얘네들은 무조건 양수이면서 동시에 무슨 수여라? 제곱수여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양수면서 제곱수가 되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12하의 모든 자연수의 합이니까 정수이근을 갖도록. 그럼 정수의 근이 하나만 가져도 상관없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정수의 근을 가질 필요 없잖아. 왜냐하면 그랬으면 애초에 모두 정수의 근이라고 줬겠지. 근데 정수의 근을 갖도록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게 하나만 있으면 되겠네. 그럼 쉽죠. 얘가 이제 어쨌든 뭐면 됩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수가 되려면 일단 얘가 제곱수인 것부터 먼저 생각해 볼게요. 그럼 a가 마이너스 1일 때 되겠죠. 근데 12하의 자연수니까 이거 안 되죠. 그래서 a는 2일 때 되죠. 7일 때 되죠. 더 이상 없죠? 맞죠? 그 다음에 a-4가 제곱수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는 5면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4가 되려면 8이면 되겠죠? 더 이상 없죠? 오케이. 그러면 얘를 만족하는 합이 얼마냐면 미안해요. 와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20인데 답이 이제 26이 나오잖아. 그럼 이제 4가 있나 하면서 딱 살펴보면 0도 되죠. 0도. 마지막까지 0까지 빼먹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26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답은 5번입니다. 자, 어쨌든 535번만 하고 수업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고 요거는 그냥 제가 하는 방법만 알려드리고 끝낼게요. AD가 일단 4라고 나와 있네요. 등변 사다리꼴이란 말은 요변 길이랑 요변 길이가 같은데 얘네들을 지금 지름으로 하는 것 같아요. 얘 지름, 그쵸? 이렇게 나와 있고 넓이랑 둘레, 그러니까 이 등변 사다리꼴의 넓이랑 둘레를 각각 SL이라면 S제곱 더하기 8L은 뭐 이렇게 나와 있다. 인데 자, 일단 도대체 그럼 등변 사다리꼴인 걸 왜 줬을까? 그리고 왜 하필 원을 줬을까? 이 지름으로 하는 원을 도대체 왜 줬을까?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준 거냐면 이것 때문이야. 수선의 발 내리면 딱 여기랑 일치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원주각에서 이런 걸 배웠잖아. 지름에 의한 원주각은 항상 90도다. 그렇죠? 그래서 얘도 수발을 떨어뜨리면 여기가 90도가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일단 여기가 4겠죠. 그러면 우리가 일단 미지수를 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지수를 어떤 식으로 좀 잡을 거냐면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여기를 제가 x라고 잡을 거고요. 여기를 y라 잡으면 얘가 피타고라스의 정리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되겠죠. 여기가 y가 되고요. 따라서 첫 번째 둘레의 길이 L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8 더하기 2 그러니까 그냥 4 두 개 있고 y 두 개 있으니까 4 더하기 y 더하기 루트의 x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의 몇 배? 2배 이거고요. s는요. s는 밑변이 2y 더하기 8이고 2y 더하기 4고 위에가 이제 4니까 2y 더하기 8이 되겠고 곱하기 높이가 얼마입니까? x가 되고 나누기 2니까 이렇게 되겠죠. 요게 s가 된다. 그럼 안에 집어넣으면 x, y 플러스 4가 s가 됩니다. 그럼 이걸 제곱을 하라 했고 그러면 요거를 계산하면 되는데 자, 요거를 계산할 때 s를 제곱을 하면 뭔가 식이 나오긴 하겠지만 이 두 개를 더한 게 6720이다를 이용하면 뭔가 계산이 찝찝하단 말이죠. 계산이 좀 힘들고 그리고 미지수 두 개인데 식이 몇 개밖에 없어. 요식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더 찾아야 돼 지금. 그러니까 그걸 어디서 찾냐가 문제가 되겠죠.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얘네들이 원들이 한 점에서 만난다. 사실 이걸 아직 안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외접하는데 이걸 안 썼잖아. 그러면 외접하는 녀석 쭉 끌고 가면 여기 지름이겠죠. 여기 중심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을 좀 활용을 해야 될 것 같네. 자 그러면 아예 식을 좀 다시 세웁시다. 이제 알겠으니까. 자 여기서 이제 수선의 발 내려주고요. 여기서 이제 수선의 발 내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중심에서 중심으로 이렇게 꺼주고요. 그럼 요 길이 같고 요 길이 같고 요 길이 같고 요 길이 같으니까 이 삼각형들이 닮음인 게 눈에 보여요. 얘가 1대 2다. 그래서 따라서 여기도 1대 2겠죠. 1대 2.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길이가 지금 4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한데 우리가 지금 여기 길이가 4잖아. 여기 길이가 4란 말이야. 그럼 내가 요 길이를 모르잖아. 하지만 요 길이는 무조건 이 물음표의 2배가 되겠지. 왜냐면 1대 2니까. 그쵸?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제가 이 반지름을 되게 많이 쓰는 것 같으니까 이 반지름은 그냥 R이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여기가 2R이 돼버립니다. 근데 여기가 4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2R 빼기 4에서 2를 나눈 거야. 그러니까 R 빼기인 거야. R 빼기 2 빼기 R인 거야. 2 빼기 R. 얘도 2 빼기 R인 거죠. 쏘리 개판이다. R 빼기 2죠. R 빼기 2가 되고 여기도 R 빼기 2니까 이걸 다 더하면 2R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식을 세우면 여기가 2R 빼기 4라는 걸 체크할 수가 있고요. 여기가 4고 여기도 2R 빼기 4겠죠. 얘가 2R이니까 식이 겁나 깔끔해지네요. 여기가 4니까. 따라서 첫 번째 L을 쓰면 둘레의 길이는 다 더하면 되잖아요. 여기 4고 요거랑 만나면 2R 되겠죠. 요거랑 요거 만나면 2R 4R이겠죠. 4R에 2R 2R이니까 4R이니까 8R이겠죠. 그리고 넓이는 요거를 더하면 얘랑 얘 더하면 2R 요거랑 요거 더하면 2R이니까 4R에다가 곱하기 높이를 찾으면 되겠네요. 높이 그래서 높이 하나 세워주고 나누기 2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2RH H를 구해야 되겠네. H는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시면 되겠죠. 얘가 2R이고 얘가 2R-4니까 이걸 통해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H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4R 제곱에서 2R-4의 제곱을 뺀 거랑 동일하고 요거 계산하시면 얘가 4R 제곱 마이너스 16R 더하기 16이니까 요거 뺐을 때 16R-16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다행히도 S제곱을 묻고 있기 때문에 결국 4R 제곱 H가 되고 H 제곱이 되고 우리 H 제곱이 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4R 제곱에 16R-16 그쵸? 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식과 L을 더하면 6720이다를 통해서 R 찾을 수 있고 R을 통해서 BD제곱도 충분히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어떠십니까? 이해되셨나요? 자 열심히 연휴 때 공부하시고 여러가지 방정식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등식을 조금 뒤로 미룰까 해요. 그러니까 부등식 파트가 어렵지는 사실 않잖아요. 우리 다들 열심히 해서 부등식을
금방 터득할 수 있는데 오히려 우리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를 되게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 목요일부터는 경우의 수로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가볍게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뒤에는 프리 스킬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강사 흐름을 많이 타는 단원이기 때문에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